제38강이고요. 36의 약수를 구할 때 36번 나눌래? 요게 제목이죠. 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36번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죠? 1부터 36까지.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약수를 구할 때 우리는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바로 뭐 1 곱하기 36, 2 곱하기 18, 3 곱하기 10이 되는데 이 약수를 빠짐없이 구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은 이것보다 작은 수를 다 한 번씩 나눠보면은 어떤 수가 약수인지 아닌지 완벽하게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수가 커지면은 이게 곱셈식을 알기가 너무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나누는 거 실제 나눠가지고 약수를 찾는 과정을 줄일 수 있을까? 네. 요걸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이번 시간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먼저 교과서에 나온 방식을 한번 볼게요. 이건 교과서에서 나온 8의 약수를 구하는 이제 공식적인 이제 원리적인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8의 약수를 이렇게 구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 약수를 가르칠 때 당연히 8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8을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그 수의 약수라고 배웠으니까 그 수들을 다 찾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8보다 큰 수는 당연히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8보다 작거나 같은 수만 다 해보는 거죠. 해보면은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으니까 나누어 떨어지고 이건 약수 맞아요. 얘도 약수 맞고 얘는 나머지가 있죠. 약수가 네. 아니에요. 얘는 약수 맞고 나머지가 약수 아니고 얘도 약수라서 실제로 약수는 1, 2, 4, 8, 2, 4개가 되는 과정인 겁니다. 사실 약수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수를 키워볼게요. 수를 키워보면은 36의 약수가 여기 나와요. 36의 약수. 자, 이게 이제 오늘 주제, 이제 제목으로 걸었던 건데, 그럼 아까 8의 약수도 1부터 8까지 다 나눠봤으니까, 36의 약수도 1부터 36까지 다 나눠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뭘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을 때 막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 구해야 되고 약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36의 약수를 구하는 문제는 사실 초등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이 기본적인 문제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은 그나마 꽤 유명한 수죠. 우리가 자주 다루는 수잖아요. 제곱수. 근데 뭐 갑자기 뭐 172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이거 뭐지? 약수 어떻게 구해야 되지? 뜨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요 수들을 이제 쉬운 수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누어야 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까? 요거를 알아볼게요. 그럼 36의 약수를 예로 들어가지고 36을 요런 식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내볼게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내면은 자, 이게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각각 36의 약수가 되겠죠. 즉 얘는 1 곱하기 36이 될 거고 얘는 넓이가 36. 그렇죠. 2 곱하기 18이 될 거고 얘는 3 곱하기 12가 될 거고 얘는 4 곱하기 9가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1로 나눠보고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누는 과정이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은 5로 나눴을 때는 색깔이 달라졌죠. 네. 뭐냐면 5로 나눴을 때는 36이라는 직사각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수에서는. 이게 35가 되고 1이 남네. 네. 이게 아까 이 식이랑 똑같죠. 우리가 요 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36을 5로 나누면 1이 남는다. 요게 이 식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6까지 가면은 6 가로 6 세로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을 때 요렇게 5개의 식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7, 8, 9도 해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가로 세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즉 6으로 지났을 때는 7이 되든 8이 되든 그때부터는 사실 이 앞에서 다 검증이 끝난 겁니다. 가로 세로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6이라는 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36을 이 수 6이라는 수를 2번 곱했을 때 36이 되죠. 네. 얘를 조금 더 세련되게 얘기하면은 36에 대한 제곱근이죠. 제곱근. 네. 중등식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이 수까지만 사실은 나눠보면은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36 같은 경우는 1, 2, 3, 4, 5, 6까지만 나눠보고 나누었을 때 이 나누는 수와 이 나온 몫은 전부 다 약수가 돼요. 약수가 되고 약수 이건 똑같으니까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9개가 약수가 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약수를 구해보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36이었을 때는 6까지. 그렇지 6까지만 나눠보면 되죠. 그러면 8이었을 때는요. 8은 2의 제곱보다 크고 네. 3의 제곱보다 작으니까 그쵸. 2까지만 나누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적으니까 갑자기 중등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2 곱하기 2보다는 크고 3 네. 곱하기 3보다는 작으니까 우리는 2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즉 1로 나눠보고 2로 나누면 끝나지 3으로 나눠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은. 네. 이 두 개만 나눠봐도 우리가 약수를 다 구할 수 있고 실제로도 어때요? 우리가 8을 같은 경우는 8을 1로 나눴을 때 8을 이 식이죠. 네. 8을 2로 나눴을 때 요 식이죠. 네. 그 다음에 요 식하고 요 식은 사실은 이미 여기서 다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구하면은 8의 약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큰 수의 약수를 구할 때도 실제로 이런 제곱근을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12 곱하기 12가 예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합, 곱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140 더하기 4, 144. 그리고 13 곱하기 13은 169예요. 내친김에 이 밑에 문제까지 풀 수 있게. 네. 14 곱하기 14는 180에다가 4, 4, 16을 더하니까 196. 그러면 150의 약수는 여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12까지 나누면 되고. 그렇죠. 1부터 12까지만 나눠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6은 이거니까 14까지 나누면 14까지 나누면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실제로 150번을 나눠야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150의 제곱근보다 작은 수인 12까지만 나눠보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코딩 짜는 거 아시죠? 코딩을 짜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직이 되게 간단해요. 이 로직이 뭐냐면은 제가 하나 이제 순서도 같은 걸 보여드리면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어떤 수가 있어요. 어떤 수가 n은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얘가 n을 150을 n으로 나누는 거예요. n으로 나눠서 나누어 떨어지면은 밑으로 가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위로 가요. 자,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지면 150 나누기 n이 얼마가 되냐면 약수가 돼요. 150 나누기 n은 약수.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요,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n에다가 1을 더해요. 이번에 2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3을 나눠보고 4를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약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사람하고 다르죠. 이런 일을 컴퓨터는 아주 좋아합니다. 쉽게 하고 로직을 짜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때도 만약에 150까지 나눠보는 게 아니라 12까지만 나눠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연산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150번과 12번의 차이인 거예요. 150번과 12번의 차이니까 우리 연산 속도로 봤을 때 10배가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짤 때도 당연히 이걸 12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누어 떨어지는 이 목도 마찬가지로 약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단순히 150번을 나눠보는 걸 갖다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계가 한다고 생각해도 기계가 하는 과정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근데 지금 150번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순서도를 짤 때도 그쵸. 12번만 짜면 되고 12번만 짜고 있고 이때도 간단해요. 이때 약수를 갖다가 n을 약수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고 n하고 나누어 떨어진 목도 약수라고 지칭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까지만 돌려주면은 13부터는 해보나 마나라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즉 해보나 마나한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학에서는 그런 효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조금 더 큰 수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실제 약수를 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16 곱하기 16은 220 더하기 36 해서 256 이고요. 17 곱하기 17은 240 더하기 49 289예요. 이 밑에 것도 같이 해보죠. 또 비슷한 수들이네요. 다. 18 곱하기 18은 260 더하기 64 324 그러니까 270은요 여기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16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312는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17까지만 나눠보면 돼요. 그렇죠. 이건 1에서 16까지 나눠보면 되고 얘는 1에서 17까지 나눠보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선생님 1에서 17까지 17번 나누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네,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힘들지 않다는 걸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세요.